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제는 닌자처럼 오네요. 이제 닌자처럼 오네요. 뭐하고 계십니까? 청소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아닙니까? 일요일이니까 청소해야죠. 내일 장사해야 되니까. 금요일 날에 스파링데이 했는데 그날 우리 번개 회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청소를 못해서 토요일은 또 하기 귀찮고. 근데 또 어떤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아니 격투기 관련해서 좀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격투기 관련 질문? 네. 오랜만이네. 격투기 관련 질문은? 어떤 거요? 저 챔피언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상상을 얘기하고 있어 갑자기? 아니 제가 예. 사실 얼마 전에 운동하다가 다쳤어요. 그 저기 뭐야 레슬링 하다 가위뼈 다치신 거? 네네. 그거 또 다쳤어요? 네네네네. 어디를? 저 똑같아요. 뒷골. 어이구 세상에. 그럼 오늘 질문은 부상이 관련된. 나는 사실 여러분들 늦게 시작했잖아요. 지금 정식으로 시작한 게 1년 반 됐을 겁니다. 아마 코리안 탑팀 들어가고 1년 반 정도 딱 됐는데 나는 격투기 하면서 아직까지 다친 적 없어요. 이게 나도 내가 어릴 때 이걸 시작했으면 많이 다쳤을 것 같아. 이 뭐랄까 엄청 막 끌어오르는 이 열기와 젊음을, 혈기와 젊음을 이제 그런 데다가 쓰면서 많이 다쳤을 것 같아, 나도. 근데 나는 이걸 30살 넘어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30살 올 때 동안 얼마나 많은 부상이 있었겠어. 격투기를 제외한 부상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나는 저걸 했잖아, 헬스. 그리고 나 처음 헬스 할 때는 유튜브나 뭐 이런 동영상 관련해서는 되게 무지했던 시절이라서 그냥 몸으로 직접 다쳐보면서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하고 느낄 때 그때쯤 나는 헬스를 했어가지고 안 다치는 방법을 알고 시작을 했지, 운동 자체를. 그래서 격투기 하면서도 내가 이건 다칠 것 같다라고 생각 들면 안 했어요. 안 했다기보다는 조금 조심했지, 많이. 왜냐면 굳이 연습할 때 다칠 필요는 없으니까. 시합 때 다치는 건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다치게 하려고 시합을 뛰는 거니까. 근데 팀 동료랑 연습을 하는데 다치게 해선 안 되기도 하고 나도 다쳐선 안 되고. 그래서 나름 노하우가 좀 있어서 지금까지 격투기 하면서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뭐 코뼈에 금강 정도? 발목이랑 무릎은 원래 안 좋았었어. 그거는 제가 재활치료 꾸준히 하고 나름대로 이제 몸을 잘 고쳐 나가가지고 비 오는 날 좀 쑤시는 정도? 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 스파링 같은 거 좀 세게 하고 나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그쵸. 그거. 피디님 아픔 느껴요? 머리 맞아서 아픈 거야? 아니면 뇌가 아픈 거야? 두통이 계속 그나게 나요. 오, 그래요? 이건 좀 큰일인 게 와이어 주짓수 여기 본관 김면중 관장님, 내 스승님도 복싱 PT를 받으세요. 그래서 하고 오신 날은 머리가 막 아프다고 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맞은 데가 아픕니까? 아니면 뇌가 아픕니까? 이 질문을 좀 하거든요. 어지럽다고 하셔요. 피디님도 어지러워요? 네, 스파링 좀 세게 한 날은. 근데 그거 진짜 안 좋은데, 어지러운 건. 저는 여러분들 스파링 세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의미가 없어, 스파링 세게 하는 거는 진짜로. 왜냐면 피디님 나랑 스파링 해봤지? 네. 나 탑팀에서도 스파링 할 때 세게 안 해요. 그러니까 엄청 힘 빼고 부들부들하게 하거든, 막 진짜로. 나는 나름 힘 뺀다고 하는데 뭐 준용이 형 같은 사람들이나 나보다 훨씬 더 구력이 많은 선배들이 볼 때 아직도 좀 뻣뻣하다고 해. 근데 내 파트너를 아프게 때리진 않아요. 이거 맥스 할로웨이도 자기 스파링 안 한다 그러잖아. 근데 안 한다기보다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는 스파링을 좀 많이 해요, 맥스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를테면 상대방이 나를 엄청 강하게 때려, 막 스파링 세게 충이야. 근데 나는 그거에 동요하지 않고 나는 내 페이스대로 나름대로 그냥 부드럽게 살살 하는 거야. 얘가 안 다치게. 왜냐면 얘가 100% 한다고 해서 나도 100% 해버리면 개싸움밖에 안 되니까. 같은 동료들이잖아. 저는 그런 스파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스파링 하신 분들은 안 다치시는 분이 거진 10명 중 10명이고 나도 안 다쳐. 근데 가끔씩 이제 아다리가 이렇게 딱 아다리라고 해서 이게 톱니바퀴 맞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팍 맞을 때 있어요. 그때는 조금 이렇게 지금 멍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는 되는데 머리가 아플 때까지 맞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스파링인데. 그거 예전에 나도 여러분들 내가 말을 잘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찾아보고 파헤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파헤쳤던 거 하나가 펀치 드렁크였어요. 펀치 드렁크를 파헤쳤었는데 기본적으로 피디님 더 파이팅 보셨어? 네. 더 파이팅 최신 거 봤어요? 최근에 못 봤어요. 일부 펀치 드렁크 걸린 거? 몰랐죠? 네. 여러분들 지금 더 파이팅 최신 버전 보면은 더 파이팅이 소년 만화인데 지금 거의 막
너무 암울해졌어요. 왜냐면 마모루 있잖아요, 챔피언. 마모루가 한쪽 눈이 실명당했어. 그래서 계속 만화에 복선이 있었어요. 동공이 없어지고 막 이런 게. 한쪽 눈이. 마모루는 지금 한쪽 눈이 실명에 가까워졌고 일본은 펀치 드렁크 걸렸고 댐프시로를 못해. 허공에다 주먹질해.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 코미어가 인터뷰에서 그런 말, 복싱만큼 잔인한 운동이 없다. 왜냐? UFC는 맞고 떨어지면 싸움을 안 시켜. 근데 복싱은 맞고 떨어지는 일으켜 세운 다음 다시 10초를 센단 말이야. 싸우라고. 너무 잔인한 거지. 뇌에 충격이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 다음에 10초를 센다니까. 그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 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데미지가 많이, 복싱이 나쁘다는 거 아니야. 규칙에 따른, 이게 경기 룰에 따른 차이점일 뿐인데, 오픈핑거와 이 빵글러브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어떻게 보면 난 빵글러브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해. 이 복싱 글러브가. 왜냐면 오픈핑거는 맞으면 무서워. 맞으면은 딱 한 대 맞잖아요. 섬광탄 터진 것 같아. 반짝거려. 정신을 바짝 차리기 너무 아파서. 복싱 글러브도 맞으면 아프거든요. 근데 왜 복싱 글러브가 위험하냐면 기절을 안 하는데 데미지를 계속 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네들은 이 오픈핑거나 맨주먹은 팡 치면 기절해버려 그냥. 이 복싱 글러브는 잡고 있잖아. 커버 복싱하거나 뭐 이렇게 해도 하이가드 올리고 해도 잡고 있으면 맞으면 계속 흔들려. 그러니까 얘가 데미지를 입지. 그러니까 무하마드 알리도 파킨슨병으로 고생 많이 했잖아요. 물론 모든 복싱 선수들이 뭐 다 그런 고통, 나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뇌에 데미지를 많이 주는 거는 이게 두꺼울수록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생활체육적인 부분은 포함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선수 영역이야. 왜 선수 영역이냐면은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생활체육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투기 종목은 여러분들이 투기 종목 안전하게 하려면 진짜 농담이 아니라 다이어트 복싱 같은 거 해야 돼. 다이어트 복싱 같은 거 해야지. 뭐 이게 나도 남들 때릴 수 있고 남도 날 때릴 수 있는 운동인데 여기서 안전함을 찾으면 안 되지. 나는 우리 체육관에서 PD 우리 체육관 스파링 해봤잖아. 얼굴 안 때리게, 얼굴 못 때리게 한단 말이야. 때리는 날은 얼굴에 모션만 하라 그래. 할로웨이 스파링 할 때처럼. 코끝 앞에서 내가 주먹을 멈출 수 있는 여유를 갖고 있으면 언제든지 때릴 수 있어. 이거는 처음에 스파링식 해보세요. 무지성으로 막 싸우게 안 한단 말이야. 개싸움밖에 더 돼? 초보자들 애들끼리 스파링 해봐 이러면 당연히 개싸움밖에 못하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상대랑 뭐 자기가 맞아봤어, 때려봤어. 스파링 할 때 그래서 제일 나쁜 애들이 자기는 뒤지게 때려놓고서 자기 한 대 맞으면 눈 도는 애들 있지. 한 대 맞으면 이 사람 나 왜 이렇게 세게 때리, 서운해하는 애들. 그런 애들이랑 스파링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PD님도 나한테 가끔 막 물어봐요. 영우님 전 아직도 주먹이 무서운데요. 당연히 무섭지. 나도 무서워. 누가 날 때리는데 그거 어떻게 안 무서워.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다치게 맞는 방법이 다 있어. 온몸에 힘을 다 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동요가 없어야 돼. 내가 세게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이 사람 원래 이렇게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언제든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돼. 스파링 할 때는.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다쳐요. 얘가 때렸으니까 나도 때려야지. 얘가 세게 치니까 나도 세게 쳐야지. 이러면은 밑도 끝도 없어져. 그 스파링을. 진짜 많이 다쳐요. 그때 초보자들이 많이 다쳐. 프로들은 잘 안 다쳐. 그게 그 차이예요. 그 차이. 아까도 말했지만 머리가 아플 때까지 스파링을 하는 생활체육인이 어딨어 도대체. 그럼 안 되지. 도대체 어떤 회사원이 머리가 아플 때까지 스파링을 해. 얼마나 세게 때리면은. 나는 격투기 선수인데도 그런 적이 없다니까. 머리가 아파 본 적이. 그럼 이제 댓글에 네가 대충 했어. 대충 한 게 아니야. 대충 한 게 아니야. 오래 싸우고 오래 배우고 건강하게 운동을 해야지 항상 생활체육인들은. 그리고 스파링 세게 한다고 좋은 것도 없어. 그러니까 뇌는 그만큼 중요하다니까. 항상 아껴 써야 되고 조심히 써야 되는데, 왜 나는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이 맨날 부상 입는지, 내가 내 돈 주고 체육관 가서 왜 다쳐오냐고요. 안타까워 진짜. 아직까지 우리 체육관에 운동하다 다친 사람 없어. 나는 절대 세게. 좀 앉아서 아까 피디님 너무 서 있었네. 다리 아프네. 나 복싱 스승님인 저기 TSK 송승경 관장님 가면은 시합 나가는 사람들, 생활체육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뭐 생활체육 복싱 나가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라이트 스파링 시키시더라고. 헤드기어 다 씌우고. 근데 일반적인 생활체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여성분들이나 아이들한테는 우리 체육관에서 해보셨지, 가슴 복싱. 그거 많이 시키죠. 이게 얼굴 안 때리고 이런데 막 팔 때리고 이러는 거야. 우리 체육관에서 되게 많이 하거든 그거. 근데 그거부터 시작해야 돼 사실. 다짜고짜 와서 얼굴 때려보라 그러면 누가 그거 진짜 다짜고짜 둘이 스파링이 여러분 뭐부터 할지 어떻게 알아. 근데 초보자들한테
얼굴 제외한 모든 신체를 한번 때려보라 그래. 왜냐면 거기는 몸 아니야. 거긴 때리면 다 아프지. 그 내가 맨날 따라하자 넘버 3 송강호. 팔은 뭐 네 팔 아니야? 하면서 또 때려. 이런 데 때려도 돼요. 이런 데 때리는 것도 다 펀치 셋업이 되고 이런 데 맞는 것도 공격이야. 상대방을 공격할 줄 알고 방어하는 줄 알고 그 주먹에 대한 적응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스파링 기초인데 우리 PD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작정 스파링 해봐라 말을. 어떻게 못하지 무서워서 어떻게 해. 그러다 보면 어깨 힘들어하고 서로 투닥투닥 거리고 제대로 배운 거 하나도 안 나오지. 그러면 부상 당하는 거지 당연히. 피디님 말했는데 또 머리 아프고. 피디님 말씀대로 방목형 체육관이랑 책임형 그 관장형 체육관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해. 그 방목형 관장님들은 진짜 안전에 유의해야 돼요. 저는 방목형이 아니고 좀 관장형 체육관이어가지고 저희는 관원이 뭘 하고 뭘 하고 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그냥 계속 봐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떠한 상황일까. 그러니까 부상을 당하고 안 당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가짐의 차이도 그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계속 항상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나는 살살하는데요? 그건 너만 살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친들이 스파링 보면 세게 친들이 저 이거 힘 다 뺀 거예요. 왜 너만 뺀 거야 힘을. 넌 스스로 뺐다고 생각을 한 거야. 하지만 타인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거 구분 방법을 알려드릴게.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스파링 할 때 얘랑 하면 기분이 되게 나쁜 애가 있어. 그러니까 평소에 얘기하고 막 이럴 땐 괜찮은데 스파링 하면 얘랑 하면 기분이 이상하게 나빠. 그럼 걔는 세게 충이에요. 그런 애들은 스파링하면 안 돼요. 다쳐요. 스파링 했을 때 기분 좋은 게 있어요. 내가 그날 배웠던, 이를테면 뭐 수업을 내가 그날 배웠다. 근데 그 수업에서 배운 거를 얘한테 자유롭게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스턴트맨들 합 맞추는 것처럼 합을 맞추는 거야. 내가 원투를 했는데 얘가 갑자기 쓱박을 쳐. 얘 쓱박 쳤으니까 다른 거 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내가 여유롭게 스파링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상대랑 스파링 할 때 많이 늘어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그런 애들이랑 스파링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우리 PD님도 가끔 금요일마다 스파링 할 때 되게 재밌게 하고 가잖아요. 그죠?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매스복싱은 아까 제가 말한 합 같은 거예요. 합. 뭐 원투를 치면 피하고 뭐 박을 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정해진 동작에서 서로 약간 스턴트맨처럼 합을 맞추는 거죠. 내가 라이트 던질 테니까 넌 이거 쳐. 그럼 나 이거 피하고 저거 할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그려가는 게 난 매스복싱이라고 생각을 하고, 라이트 스파링은 서로 합의 없이 하는 스파링. 이런 말을 좀 하더라. 뭐 20%의 힘만 써라. 그게 되겠냐고. 그리고 풀 스파링은 100% 스파링.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나누는데 전 그 의미 없다고 봐요. 스파링이 다 똑같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초보자 애들한테 야 라이트 스파링이니까 한 10%만 힘써? 10%를 알겠냐고. 그 사람들이 모르지. 한 번도 스파링 안 해본 사람들한테 10%만 쓰라고 해봐 쓰네요. 있을 거야? 없어. 10%만 써야지 올라가지. 한 대 통 맞지? 심지어 지가 지 손으로 자기 때려. 이렇게 이런 데 맞아가지고 딱 이렇게 맞으면은 상대가 때린 줄 알고서 어깨 힘들어. 이제 그때부터는 100% 스파링 되는 거야. 메스, 라이트 막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소용 다 없어.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한데 힘 조절이 되는 거는 프로들도 힘 조절 잘 안 되는데 초보자들은 어떻게 힘 조절합니까? 안 돼. 그래서 스파링은 여러분들 나뉘어져 있지만 이론적으로만 나눠져 있는 거지 실전에서는 그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스파링. 그러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라이트한 스파링이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냐에 대한 질문이 많이 있더라고요. 돼요. 왜냐면 모든 스파링은 실력 향상이 다 돼요. 아까도 말했지만 라이트 스파링, 매스복싱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없어, 나눠놓은 게. 힘 조절 자체가 일단 안 되니까. 일단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스파링이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실력 향상은 다 돼요. 스파링도 훈련이 너 때 실력 향상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거지. 스파링은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내가 실력이 향상되고 싶으면 스파링을 해야 돼.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난 생활체육의 개념에서는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들어. 생활체육은 굳이 그냥 가슴복싱 정도나 뭐 그 정도가 딱 난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약속된 그라운드 스파링 정도? 굳이 라이트 매스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 어차피 건강해지려고 왔는데 뭘 맞아서 건강을 아까처럼 부상당하고 그러면 안 되지. 건강은 해치는 건데. 격투기 동작이 역동적인 게 많아서 그냥 피트니스적인 목적으로 뭐 백을 치거나 미트를 치면서 또 스트레스 해소하는 분도 계시니까요. 그럼요. 굳이 스파링하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운동할 때는 여러분들은 생활체육인이잖아. 선수들도 있을 건데 선수 지망생들도 있을 거든. 지망생들도 항상
생활체육의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안 다치고 해야지. 제가 이걸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모든 투기 종목은 다 다칩니다. 안 다칠 수 없어요. 왜냐면 나 또한 남도 다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리스크는 감수해야 돼요. 하지만 이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겠다, 나는 싫다, 그러면 아까 우리 피디님 말씀대로 오셔서 샌드백 치고 사람들이랑 주짓수적인 움직임 한 맞춰서 하고, 그리고 웨이트 같이 단체 체력 훈련 같은 거 하고 미트 치고, 이러면 다칠 일 없어. 항상 언제 다친다? 스파링 할 때 다친다. 하지만 그 스파링은 필수는 아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선택해서 부상 없이 길게 운동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 저녁인데 우리 피디님이 또 요즘에 뭐 맨날 다쳐가지고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부상 관련해서 스파링에서 부상 안 당하는 법,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준비해 오셔서 제가 또 이렇게 밤늦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안 다치면서 즐겁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